주식회사 신세계이주공사의 박필서 CEO님이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박필서 대표님은 주식회사 신세계이주공사 CEO, 그 다음에 신세계 미국 법인 대표, 사단법인 한국이주알선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필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한의사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다들 외국에 나가시는 것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실 텐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겪었던 것 자체가 저도 굉장히 오래전에 겪었습니다. 저는 85년부터 해외를 나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약 15년 동안을 준비를 하고 해외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민을 나간 게 9년이 지금 많이 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 중1하고 중3 때 나갔는데 지금 한국 나이로 23살, 25살입니다. 저는 캐나다 밴쿠버 삽니다. 아마 그 신문지상으로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회사가 한 달에 2번씩 정기적인 그 세미나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데 조선일보, 중앙일보는 계속 저희가 광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걱정도 많으시겠지만 아마 그 해외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준비를 하고 갈 것이냐, 이게 아마 가장 관건 중에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세미나 내용을 좀 포인트로 찍어서 제 강의 시간이 보통 호텔에서 3시간에서 5시간입니다. 근데 오늘은 찍어서 1시간 만에 하려니까 아마 굉장히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 그래서 포인트만 좀 찍어서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다른 회사에서 여러분들한테 인포메이션을 드렸기 때문에 이민법에 대한 거는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찍고 넘어갈 것이고요. 나머지는 정말 여러분들이 나가서 성공하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떠날 때 내가 뭐로 떠나야 되느냐, 그 다음에 영주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여기에 모든 포인트가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외국 생활은 가서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즉 한국에서 모든 걸 버리고 왔을 때 여러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만족한 삶을 살 것이냐, 이게 제가 볼 때 제일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세미나를 2시간을 듣고 나니까 너무 딱딱해가지고요, 지루하실 것 같아서 지금부터는 좀 재밌는 1시간을 좀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이 저도 이 나라를 떠나기 전까지의 마음이라고 아마 저는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좀 재밌는 강의를 좀 해드릴 테니까 그 대신 좀 메모를 하시죠. 왜냐하면 제가 책을 2권을 썼습니다. 책을 2권을 발간을 했는데 오늘 그 책에는 전혀 없는 내용들을 제가 할 것입니다. 왜냐면 저도 포인트를 다 빼놨거든요. 다 내면은 제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없는 거를 좀 해드릴 테니까 좀 적어 놓으시고요. 저희 회사를 통해서 지금 나간 숫자는 4천 가구가 좀 넘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텔레비전 쪽을 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97년 5월달부터 지금까지 TV를 통해서나 그 다음에 매체를 통해서 나간 거는 105번을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하고 싶어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주공사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35살에 이거를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그리고 원칙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고 시작을 해서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큰 회사를 저희가 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를 통해서 나가신 분들의 영주권을 저는 98.4%까지 지금 받아냈어요. 리스크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했던 이유는 모든 게 원칙하에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도 변호사님도 얘기를 했지만 외국 나가는 거는 여러분들이 영주권을 가지고 나가시는 걸 가장 기초로 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떠날 때 너무 쉽게 떠나는 분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가족을 데리고 외국을 나가시면서 사실 어떤 히든카드도 없이 나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 캘리포니아를 가서 보면 오도 가도 못하는 한인들이 정말 수만 명이 있습니다.
완전 불법 체류자들이죠.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희망이 있어 왔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영주권 비자를 가져가야만이 여러분들이 모든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재 나가서 그 신분 변경을 하신다고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브로커 변호사가 약 6만 명이나 됩니다. 저도 이민을 가려고 가진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제가 체크해본 결론은 그린카드를 손에 들지 않고는 이 나라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이게 리스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젊으신 분들이 오늘 많이 오셨는데 가능하면 영주권을 손에 들고 내가 선택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고용주에 의해서 내가 영주권을 받아줄 때까지 현지에서 코 깨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큼 내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건 너무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주권을 가져가면 내가 선택해서 뭐든지 내가 비즈니스를 할 수도 있고 다른 비즈니스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을 경우는 그 불이익을 본인들이 다 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영주권을 손에 들고 나가라. 이게 가장 원칙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주공사를 해서가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한때는 이민을 안 가고 애들을 유학을 보내려고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애들 2명이 유학을 갔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 4코스를 거치는데 95년도에 제가 시장서를 해보니까 각자 집 한 채씩이더라고요. 아마 주변에 유학 보낸 부모들이 많이 계시니까 아실 겁니다. 집 한 채씩을 들어먹는다는 게 기본 원칙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야 그러지 말고 영주권을 손에 들고 나가자. 그래서 다시 이민을 준비를 하고 그러고 이 나라를 떠났어요. 제가 15년 동안 6개 나라를 조사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그 다음에 남미의 아르헨티나. 이렇게 6개 나라를 이잡듯이 다 뒤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 사업을 지금 한 지가 18년째지만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저는 여행사 대표이사였고요. 그 전에 선박회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을 24년을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민 떠난 게 이제 만 9년이 넘었는데 결론을 보니까 나가긴 정말 잘 나갔어요. 특히 애들을 위해서는 100번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민 간 사람들이 그럼 다들 잘 사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50%는 잘 사는 것 같고 50%는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외국을 많이 다녀보시겠지만 누구나가 생각하는 거는 나가서 다 성공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공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비법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다들 보면은 최종 목적이 영주권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누구나 잘 사는 줄 압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의사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몸이 아프면은 제가 그 물관리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에 가면 한의원을 보통 올 때까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가서 침을 맞습니다. 아키펀치를 저도 맞고 있는데 사실은 보면은 한의사분들이 그 오래되신 분들은 라이센스가 없어도 사실 다 하고 계시잖아요. 옛날 사업자 등록증 내신 분들은 라이센스가 없어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단 지금부터 하는 사람들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특히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발 빠르신 분들은 올해 안에 들어가서 하셔야 돼요. 라이센스를 내셔야 됩니다. 왜냐면 라이센스 제도가 생기면 아시겠지만 그 자격증을 따야만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안에 사업자 등록증을 내신 분들은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소급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희 고객들도 아마 그런 분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지금 하나 찍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지금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사실 이 나라를 떠나려고 했던 가장 목적 중에 하나는 대부분이 애들 자녀 교육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녀 교육이 대부분이시죠? 근데 저는 그래요. 이민을 나가면서 대부분이 이민의 목적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냥 나가면 살겠지. 왜? 어디 가나 한인들이 많으니까. 제가 사는 밴쿠버에 한인들이 약 22만 명이나 됩니다. 토론토에 약 34만 명이 됩니다. 어딜 가나 수십만 명씩은 다 있어요. 그만큼 이민자가 많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떠난 숫자가 약 670만 명 됩니다. 한인 숫자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현지에 가셨을 때 과연 어떻게 성공할 것이냐. 이제 이게 관건인데 제가 오늘은 그 포인트를 좀 찍어드릴게요. 저도 시장 조사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우리 고객들을 1대1로 다 미팅합니다. 처음에 접수하실 때, 떠나실 때. 그래서 마지막 파이널까지 제가 작업을 해드리는데 일단은 이민에 대한 목적의식을 확실하게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이민에 대한 목적의식을 어떻게 가졌냐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적성이 있습니다. 끼라고 그러죠. 종교적으로 달란트인데 이 달란트를 과연 어떻게 키워줄 것이냐. 저는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봅니다. 근데 한국 부모님들을 만나보면 100이면 100 똑같은 이야기가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애들이 다 천재냐? 그건 아니거든요. 10명 중에서 공부를 타고난 애들, 즉 노는 것보다는 책을 보는 걸 더 좋아하는 애들이 불과 한두 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7, 8명은 전부 다 공부 때문에 간다는 건데 거기 가서도 그럼 전부 다 세계적인 이민을 만들어낼 거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급선무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 즉 각자가 타고난 탤런트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가 지금 숙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저는 이민을 가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밴쿠버에 3시간 후에 도착하겠더라고요. 앵커리지 쪽으로 막 내려가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끌어안고 한 얘기가 있어요. 자, 여기가 지금부터 네 나라야. 단 지금부터는 미치도록 좋아하는 걸 찾아라. 공부 잘하는 거 아빠 원치 않아. 왜? 세상은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 확률이 거의 1%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쉬운 게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를 해라. 그랬더니 우리 막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1학년 막 들어갈 때쯤에 떠났는데 얘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그럼 나 공부 안 하고도 되는 거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랬어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 왜? 이 나라는 네가 공부를 못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 나라야. 왜? 선진국은 커리큘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시겠지만 유니버시티 하나에 컬리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유니버시티를 알아주느냐 컬리지를 알아주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정말 가치성 있는 일을 자기가 하고 있느냐. 이게 제가 볼 때 선진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큰애가 사실은 아티스트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기술을 했어요. 얘 고등학교 졸업할 때 아티스트 상을 탔거든요. 그리고 얘가 대학을 아트 컬리지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빠 나 죽어도 여기 못 다니겠어. 왜? 적성이 안 맞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기술이 아니래. 그럼 어떡할래? 그랬더니 아빠 있잖아 나 이걸 그냥 취미생활하면 어떨까? 그리고 나는 내 적성에 있는 걸 다시 찾아야 될 것 같아. 외국은 아시겠지만 학기가 2개입니다. 9월학기 1월학기예요. 그죠?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영연방 국가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따졌을 때 나라가 크냐 적으냐 인구가 많으냐 적으냐 즉 잡시장이 활성화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아주 적으냐 이렇게 아주 세분화가 되어 있는 거지 사실 영연방 국가는 너무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가서 슈퍼마켓을 하겠다 세탁소를 하겠다 보통 사람들이 그랬을 경우에 투자한 만큼의 이익금이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걔들의 시스템이에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해봐야지 아는 거지.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정확한 직업을 갖고 계시지만 보통 사람들은 이민을 갈 때 정말 많이 힘들어합니다. 왜? 뚜렷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테크니컬한 엔지니어들이 과연 갔을 때 거기 가서 내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그 확률은 10%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나마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왜? 거기 가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장점이세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과연 어떻게 살려줄 거냐. 제가 볼 때는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지금 세미나를 14년 동안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000명 중에 한두 명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숫자가 한두 명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외국에 가서 보면 약 60, 70% 이상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큰애하고 굉장히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 하고 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너는 나를 많이 닮은 성향이 있기 때문에 넌 비즈니스 하는 게 내가 볼 때 굉장히 잘 맞을 것 같다. 그래서 경영학을 하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이제 경영학을 결정을 했어요. 해가지고 학교를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잘 바꿨대요. 난 이게 내 적성에 너무 잘 맞는데. 오케이, 그럼 된다. 저는 그걸 끝이에요. 왜? 걔들을 위해서 저는 작업을 했으니까. 저는 교육적인 이민을 한 사람입니다. 제가 가서 살려고 이민을 했던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저도 한국에서 고생을 많이 해서 이 회사를 최고 회사를 만들어 놓고 버리고 갈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이민을 한 케이스인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잘 간다. 그리고 애들이 좀 맑죠.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 대신 여기 오면 좀 숙맥 같죠. 너무 클리어하기 때문에 좀 대바라지지가 않았다는 거죠, 외국이.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만족한 게 좀 있어요. 물론 뭐 대바라진 사회에서 대바라지게 사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도 좀 만족한 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적성을 어떻게 찾아줄 거냐. 이거는 이 나라에서 되지 않는 게임을 지금 하자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립심과 자생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살면서 이렇게 보면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를 쳐다보고 있는 케이스가 거의 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다 내 거야. 왜? 우리나라는 대문인 사회죠. 근데 선진국에 나가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19살 이상이 되면은 부모를 떠나서 누구나가 다 자립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어떨 거냐. 대학은 학비 자체를 전부 다 론 프로그램으로 움직이죠. 학비를 다 융자를 받고 그 다음에 영주권 시민권자는 파트타임을 자기들이 자유로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자기가 벌어 쓰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한국 같은 경우는 학비 대줘야죠. 용돈 대줘야죠. 모든 걸 다 대줘야 돼. 자신난 것 자체가 왼수 같죠. 이게 너무 어려운 사회를 지금 겪고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생이 지금 둘인데 저희가 이 아이들한테 월 보내주는 게 2,000달러입니다. 나머지는 다 론 프로그램이에요. 자, 학비 론 받죠? 용돈 자기들이 벌어서 다니고 있죠? 월 200만 원 정도만 지금 보내고 있어요. 즉 자기들이 벌어 쓰고 모자른 것만 지금 채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의 강남에서 차를 3대를 갖고 있고요. 저희 아이들이 차가 지금 하나 있고 와이프하고 저하고 한 대씩 있고 그 다음에 대학생 2명이 산다면 과연 생활비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할까? 얼마 정도 필요하겠습니까? 감이 안 잡히세요? 제가 보니까 아무리 못 들어가도 1,200~300만 원, 1,500만 원까지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왜? 용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저희 큰애가 여기 와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아빠 10만 원짜리 갖고 나가서 보면 나는 점심때 조금 넘어가면 다 쓰는 것 같아. 왜? 물가가 너무 비싸고 쓸 돈의 가치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100%는 굉장히 크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저희 애들이 대학을 다닐 때 저희하고 같이 그 푸드코트를 갔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식사를 끝나고 돈을 내가 줬거든요. 100불을. 가서 카운트하고 와라. 그랬더니 갔다가 거꾸로 다시 왔어요. 아빠 부모 데리고 오래. 왜? 어려 보이니까 부모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100불이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갔더니 거기서 이제 카운트 해주더라고요. 그만큼 큰 돈인데 자, 문제는 이 돈의 가치를 어떻게 알게 만들 거냐. 이 외국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공부 외에 파트타임 잡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왜? 교육과 사회를 합리적으로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시간 세이빙을 최대한 할 수 있지 않느냐. 사실 대학 다니면서 공부만 하고요. 사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물론 가정이 어려운 사람들이야 자기가 벌어서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부분이 놓고 보면 부모한테 혜택을 받다 보니까 사실은 써보기만 했지 돈의 가치를 모른다는 거. 저는 그래서 외국 나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왜? 자, 보세요. 내가 낼 학비, 애들 그 생활비 다 모든 게 세이빙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갈 돈이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수입원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 결론은 지출을 최대한 막아야 된다. 이게 누구나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적어놓으시죠. 부자가 되는 길은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해요. 그래야만이
가능할지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걸 겪으면서 야, 참 감사하다. 왜? 이제는 저희는 이민을 다 끝내고요. 97년 10월 달에 완전히 다 영국 귀국을 했습니다. 그 대신 시민권을 갖고 들어왔죠. 왜냐하면 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거주의 의무 조건이 있습니다. 1년에 얼마를 살아야 된다. 캐나다는 5년 중 2년을 살아라. 3년은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영주권 수속하는데 약 2년이 걸리고요. 3년 동안은 안 가도 되면 지금부터 5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3년을 안 가도 되는 거는 파셜로 나눠서 하셔도 되고 한꺼번에 처음부터 3년을 안 갔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영주권 취득을 하게 되면 현지 가서 스탬프 찍고 들어오셔서 3년 동안 안 가셔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미국 같은 경우는 하프하프죠. 반은 살고 반은 안 살아도 된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시민권자는 거주의 의무 조건이 없습니다. 안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시민권을 갖고 한국에 들어와서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단 여기 젊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먼 얘기지만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19살이 되고 아니면 자기가 자립심이 강해지고 그 다음에 충분히 자기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정도 되면 우리도 시민권 갖고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자는 얘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나이 들고 돈 있으면 한국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맞으시죠? 저 이민사회 24년을 다녔어요. 다 똑같은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미리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정도 애들을 정착시켜놓고 그 다음에 자리 잡히면 우리는 한국에 다시 들어와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왜? 뚜렷한 주특기들이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보통 사람들은 안 되죠. 특히 직장인들은 안 됩니다. 여기 들어와서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직장인들은 100%다 떠나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일단 그걸 좀 어드바이스를 미리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가질 수 있는 한국의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옛날에는요,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거주 기간이 90일밖에 안 줬어요. 그럼 89일 되는 날은 요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을 떠났다가 하룻밤 자고 다음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이 보셨죠? 시민권자 거주 의무가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제외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외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이에요. 이걸 만드시게 되면 2년 동안 체류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년 후에 재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원히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제외 동포 거소증을 가지고 계시면 지역 의료보험을 가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시면 3개월 후부터 의료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우자가 한국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든가 의료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같이 얹어버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제가 해외를 다니면서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이민을 간 지가 30년, 40년 됐는데 아직도 시민권자가 아니고 영주권을 들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옛날에. 전 놀랐어요. 아, 이 사람들이 진짜 애국자구나. 왜? 한국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까지 이 오랜 세월을 영주권을 가지고 있구나. 저 감동받았습니다. 근데요, 이 법률이 2000년 12월 23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재외동포법이. 그래서 이제 교정이 돼가지고 다시 발표가 된 게 2000년 12월 23일인데 그 2001년 1월 달부터 한인들이 많은 지역들에 대사관이 전부 다 풀로 꽉 찼어요. 시민권 신청하느라고. 거기에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부동산 문제입니다.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은 1년 이내에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모두 매각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별도 세금이 더 붙었어요. 그래서 동산은 가질 수가 있대 부동산은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은 법률이 다 바뀌었어요. 매입도 가능하고 매각도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그 수요자나 그 다음에 그 교직연금 수요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시민권을 받는 날부터 연금은 다 스탑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영원히 자기가 생존할 때까지 받을 수 있고요. 배우자가 50%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지금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는 그럽니다. 가능하면 양쪽 나라를 다 가질 수 있다는 거. 이거는 굉장히 행운이다. 이제는 다 오픈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가 53입니다. 한국 나이로. 근데 제가 이 짧은 삶을 살면서 보면은 참 아이러니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민자들이 현지에 이민을 가서 여러분들은 무슨 방법으로 이 나라를 떠나더라도 최종 목적은 영주권입니다. 네, 그게 없으면 법의 조치를 받을 수가 없고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어떤 분은 H1 비자를 갖고 계실 거고 어떤 분은 E 비자를 갖고 계실 거고 다 다르겠지만 그분들의 모든 걸 보면 그 비자만큼 행동 반경이 아주 짧습니다. 좁아요. 그거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레지던스 비자죠. 그린카드라고 합니다. 영주권이죠. 자, 근데 문제는 현지 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저는 그 많은 세월 동안 다 뒤져보면서 놀란 게 하나 있어요. 이민자들이 다들 현지에 처음에 돈을 들고 들어옵니다. 보통 30만 불에서 50만 불. 좀 있는 분들은 뭐 몇백만 불씩 갖고 들어오시고요. 근데요, 기가 막힌 현실은 뭐냐? 가지고 온 돈을 4년에서 5년이면 거의 다 까먹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현지를 다녀보면 현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민자 돈 가져오지만 몇 년이면 다 까먹어. 그리고 바닥부터 고생, 식사를 하게 하는 게 이민이다. 이게 이민이라고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현명하다면 가져간 돈을 안 까먹는 게 가장 이민에 성공하는 비결이죠.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영주권을 들고 만약에 간다 하시더라도 자, 비즈니스를 빨리빨리 찾으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 여기서 하는 걸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대기업의 이사야. 이사면 뭐합니까? 가서 내가 하던 일을 절대 할 수가 없는데 테크니컬 엔지니어는 아시겠지만 선진국에서 인정을 안 해줍니다. 후진국의 테크니컬 엔지니어나 하이클래스들은 인정을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대학 졸업장 인정 안 하고 라이센스 인정 안 하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대기업 이사라도 현지에 가면은 슈퍼마켓, 세탁소, 코인런더리, 샌드위치, 햄버거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이민자는 다 스몰 비즈니스인데.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가자마자 하나를 찾으시면 금방 찾겠지만 제가 볼 때 3개월, 6개월이면 찾으실 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비즈니스를 만약에 하신다면 라이센스를 취득한 후에. 근데 문제는 보통 사람들은 3년, 5년 걸리는 이유가 뭐냐?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거죠. 현지에서 뭐를 가져가야 우리가 먹고 사는데 하자가 없다. 이런 데이터가 여기서 준비를 하고 가야만이 되는데 그거 없이 다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돈이 있을 때는 기회가 안 보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는 돈이 없어요. 이게 인생의 엇박자더라고요.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현명하시다면 저는 기회가 올 때를 생각해서 돈을 최대한 안 까먹으셔야 돼요. 이게 이민의 최고의 성공 비결입니다. 캐나다 같은 곳은, 호주, 뉴질랜드 같은 곳은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반면에 내가 한번 돈을 까먹으면 다시는 그 돈을 벌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곳은 아시겠지만 돈을 벌기가 쉽지 않게 해놨어요. 단 엔조이 라이프로 해라 이렇게 만들어놨죠. 돈을 벌어서 우리처럼 갖고 있어라 이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사회는 아시겠지만 내가 노력한 만큼 돈을 얼마든지 벌 수가 있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꿈이 아닙니다. 이게 현실이죠. 노력한 자는 발로 많이 뛰는 자는 누구나가 벌 수 있게끔 해놨어요. 하지만 복지가 잘 있는 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 호주를 간다. 그런다면 죄송하지만 가져간 돈 절대 안 까먹으셔야 돼요. 그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될 숙제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단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아주 뚜렷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떠나는 이민과 아니면 활용하는 이민 두 가지를 제가 하나 정보를 좀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 나는 있잖아 이렇게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딱 올려놨어. 근데 내가 애들 때문에 이거를 다 버리고 떠나야 돼.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혹시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고민 안 하십니까? 저 그것 때문에 고민 제일 많이 했어요. 한국에서 최고가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미치지 않고 최고가 된다는 건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저 이제까지 이 비즈니스 18년째 하고 있지만 저 골프 한 시간도 못 쳐봤어요. 왜? 온리 투자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왔다고 보는데 문제는 여러분들께서는 떠나는 이민을 하실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젊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즉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기회가 많습니다. 한국보다는 외국의 기회가 훨씬 많으세요. 왜 그러냐면 외국은 경쟁이 별로 없습니다. 인구는 적고 나라는 크고 이게 외국의 경쟁이 어떤 얘기죠. 즉 우리가 골프장에 가서 골프를 치고 이렇게 보면 나이가 70, 65, 80살이 되신 할아버지들이 많이 골프를 치는데 그분들을 보면 아직도 젊었을 때 하던 일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왜? 경쟁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라가 크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없어요. 이민을 받는 목적은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민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민자는 와서 두 가지를 철저하게 해달라. 첫 번째는 고용 창출을 해달라. 두 번째는 텍스를 내달라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갔을 때 한국보다는 경쟁력이 덜 치열할 겁니다. 왜? 우리가 외국을 3년 있다가 5년 있다가 갔을 때 외국은 옛날에 있던 그 가게들이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고객들이 다 뭐랬는지 아세요? 사장님 이민 갔다 2년 만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동네 가게가 하나도 없어요. 다 바뀌었어요. 왜? 우리는 나라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 반면에 인구가 아주 포괄적으로 많아요. 즉 아주 모여 살잖아요. 집중적으로 모여 살다 보니까 이게 경쟁력이 너무너무 치열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한의원도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왜? 제가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앞에 지금 있는데 저희 회사가 거기에 한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아니 왜 이렇게 많지? 요 근래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그전에는 웨딩샵이 많았거든요. 저희 동네에. 굉장히 많아졌어요. 김수영 한의원부터 시작해서 무지무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의원들도 야 이게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구나. 왜? 학교를 졸업하는 숫자에 비해서 샵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것도 이게 장난이 아니겠다. 저는 섭외가 들어와서 제가 강의를 오케이 하면서요. 사실 저도 한의원을 좀 유심 있게 봤거든요. 보니까 야 이 경쟁 굉장히 힘들게 생겼다. 저도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외국에 나가시면 경쟁을 누가 하고 하느냐? 우리 까만머리끼리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특히 여러분들 직업은 다 까만 머리죠. 노란 머리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아주 적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가는 게 훨씬 더 기회가 많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에 나가시면 우리 한국처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개념보다는 글쎄요 좀 엔조이 라이프 쪽으로 들어가시겠죠. 그러면서 그 주류사회에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실 텐데 사실은 하이클래스죠. 외국에서도 이런 한의원 같은 경우는 하이클래스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은요 한국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현지에서 하이클래스 되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민 1세대입니다. 1세대는 뿌리 역할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1.5세대 역할이고요. 그다음 우리 손자들이 2세대 역할, 즉 주류사회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죽기 살기 뛰어도 주류사회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한의원이나 닥터들, MD 같은 경우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해가 되십니까?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비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떠나는 이민은 젊으신 분들이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교육적 이민을 하시죠. 왜? 애들 둘 데리고 엄마가 떠나면 캐나다는 보통 8천에서 1억,
미국은 약 1억에서 1억 2천. 이게 아주 나와 있는 공식 가격입니다. 기업 경비죠.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 1년에 1조 원이 넘는 엄청난 그 사교육비를 유학 경비죠. 이걸 바깥에다 꾸려가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부자 나라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유학이 되는 게 아주 열병처럼 좀 퍼져 있습니다. 전 그걸 보면서 너무 한심하고 기가 막혀요. 영주권을 받으면 교육이 다 무료가 됩니다. 고등학교까지 다 무상이잖아요. 대학교 학비가 보통 주립대를 들어가면은 유학생들 같은 거는 18,900불에서 35,000불이 왔다 갔다 합니다. 1년 학비가. 하지만 영주권자는 한 3,500불에서 4,000불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전부 다 론 신청해서 융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누가 돈을 그렇게 들여가면서 공부를 가르칠 거냐? 참 저는 그것도 의아스럽고요. 또 하나는 공부를 다 하면 뭐합니까?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민 자체가 아주 스페셜 이민으로 지금 AO 직접 AO를 받아서 가는 이민 1년짜리가 나와 있지만 전에까지만 해도요 이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현지에서 공부하고 다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인턴십 비자 1년짜리밖에 안 주거든요. 석사 보통 학사를 다 했어도 현지에서 영주권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현지인들하고 결혼하는 것 외에는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동안 우리는 여기서 쎄빠지게 일해가지고 애들 뒷바라지하는 것밖에 길이 없어요. 근데 그걸 커버하는 방법은 영주권 시민권밖에 없습니다. 얼마 2년 전에요. 우리 한국 간부죠. 그 외교부 간부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는데 자 우리도 글로벌 시대에서 많은 학생들을 유학을 보내냅니다. 제가 그걸 보고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부유한 나라가 아니거든요. 유학학비요 상상도 못하는 돈이 나갑니다. 저 그거 다 막자 그래요. 왜? 이민을 하면 돈 안 나가도 되는데. 참 기가 막힌 현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떠나는 이민은 젊으신들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교육적 이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캐나다 이민은 3년 동안 안 가도 되니까 약 5년 동안은 세이브를 할 수가 있어요. 기간을. 그 다음에 또 하나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럴 경우에는 영주권을 처음에 받을 때는 대부분이 아빠 자격으로 많이 받습니다. 엄마도 비즈니스에 아빠도 비즈니스에 그러면 둘 중에 자격이 누가 좋으냐 그걸 가려서 저희가 선정을 하는데 어쨌든 주신청자가 대부분이 아빠가 많죠. 그죠? 이래서 가족으로 전부 다 가족들은 덩달아서 영주권이 나오는 겁니다. 배우자, 자녀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영주권이 나온 다음에는 각자 맨투맨입니다. 즉 각자가 영주권을 버리지 않는 한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 우리 손님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 필요에 의해서 영주권을 받았어. 근데 한국에 있는 내가 비즈니스를 도저히 내가 접을 수가 없어. 그러면 저는 그래요. 영주권 버려라. 영주권 버리라고 그래요. 왜? 아빠가 죽는다고 해서 전 가족이 다 죽는 게 아니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돈 안 들어가는 공부만 시켜도 엄청 보시는 거잖아요. 너무 보수적으로 보실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교육적 이민 하실 분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그 샘플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도 참고로 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애들 교육 때문에 갔지 저는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닙니다. 옛날에 이민을 가려고 했던 거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저 사글세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탈출하려고 이민밖에 없다. 왜? 다 뒤져보니까 그거밖에 길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들만큼 좋은 제가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민을 선택을 했다가 돈을 벌고 나니까 주저앉았어요. 가게 뭘 거냐? 돈 있는데 그냥 유학 보내지. 근데 돈을 딱 뽑아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95년도에 10억이 넘는 돈이 나오더라고요. 유학 경비가. 차라리 영주권 사자 1억 주고. 그래서 저는 캐나다 투자이민 갔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루하십니까? 그래도 제가 제일 활성화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아니 진짜 참 답답해요. 왜냐면 나가서 보면요, 다들 영주권을 들고 와요. 물론 뭐 개 중에는 그냥 비지터로 와가지고 체류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주권을 들고 오는데 어떤 대책들이 없어요. 준비도 없고. 참 나는 그걸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저는 이거 하고 싶어서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도 뭐라 그럴까, 이중공사가 사기꾼이 많다. 그래 우리 젊으니까 원칙 한번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 사실 이제 한 14년을 넘게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딸립니다. 제가 지나간 그 일요일 날도 4시간 강의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2번씩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또 있습니다. 강의 시간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합니다. 1시에.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한번 보시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정보가 지금은 가장 중요합니다. 이민자들이 되게 3가지 방법이에요. 첫째는 몸으로 때워야 됩니다. 왜?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몸으로 부딪히는 것밖에 길이 없거든요. 몸고생, 마음고생 엄청 많이 하죠. 2번째, 돈으로 메꿔야 돼요. 적어놓으시죠, 가실 분들은. 몸으로 때워라, 돈으로 메꿔라. 그 다음에 많은 시간이 지나가야 된다. 이거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 3가지를 가장 극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정보 드리는 겁니다. 정보밖에는 돈이 세이빙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한국에서는 집을 5억짜리를 팔게 되면 복비를 얼마나 내는지 아십니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각자 50%씩 부담을 하시죠? 그럼 약 한 200만 원 돈을 내실 겁니다. 자, 우리는 이 생각을 하고 외국을 떠납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집을 아주 쉽게 사요. 근데요, 집을 팔려고 보니까 외국은 다 파는 사람 100% 복비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요율이 얼마냐? 우리는 0.04%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외국은 0.4%입니다. 즉 5억짜리 집을 팔면 50만 불짜리 집을 파는데 2만 달러의 복비를 내야 됩니다. 모르면 다 돈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민수속을 어디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디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찍어서 들을 거고 내 거를 만들어서 떠날 거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 나가서 안 까먹은 게 이민의 성공의 지름길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거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돈을 가져가는 이민이 있고 안 가져가는 이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이 돈을 가져가는 이민을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가셔서 한의원을 오픈하셔야 되니까. 그죠? 하지만 남들이 하고 있는 걸 사신다면 가격이 많이 비쌀 겁니다. 왜? 거기에 인컴에 따라서 커미션을 줘야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픈을 하시게 되면 글쎄요, 뭐 많이 들어가봐야 얼마나 들어갈까요? 15만 불 정도 선에서면 충분하지 않겠어요? 외국은 전세가 없는 거 아시죠? 다 렌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이 사실은 19살 이상이 돼서 충분히 그 사회에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집이 전부 다 사글세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한국 같으면 전세를 얻어주든가 집을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다 부모 책임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부모한테 전혀 돈 받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가 있어요. 왜? 외국 시스템이 다 후불제로 돼 있죠. 다 후불제잖아요. 할부 시스템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카드를 긁고 한 달이 다 내시는 거니까. 아니세요? 그래서 걔들은 돈을 벌면 첫째 집세를 내고, 2번째 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엔조이 라이프죠. 그거 3가지예요. 근데 우리처럼 죽기 살기 돈을 벌어야 되는 이 시스템은 물려줘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벌어야 되죠. 왜? 아빠를 잘못 만나서 고생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생전 쉬어보지도 못하고 일만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참 그런 걸 생각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양쪽을 다 갖는 게 어떻겠냐. 저는 사실 이제 양쪽을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거는 가면서 제가 좀 더 해드리고요. 시간이 저도 정해진 게 짧기 때문에 돈을 가져가는 이면은 어차피 가서 비즈니스를 하셔야 되니까 돈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돈을 안 가져가도 되는 이민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속하지는 않으십니다. 돈을 안 가져가도 되는 이민은
현지에 가서 기술을 가져가면 바로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기술들, 그런 경우는 10만 불만 가져가도 이민상을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억만 저는 들고 가라고 해요. 왜? 가서 승용차 대사하고 수입이 들어올 때까지 생활비만 쓰면 되니까. 그리고 집 굳이 우리나라처럼 돈 주고 안 사도 되지 않습니까? 다 렌트 하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기술도 다 찝어드려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적성에 맞는 기술을 제가 찝어드립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돈을 가져가는 일민을 좀 하셔야 될 텐데, 아마 큰 돈은 안 가져가셔도 제가 볼 땐 뭐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은요, 여러분들 외국 나가시면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1년은 렌트를 해봐라. 그게 원칙이에요. 1년은 렌트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돈에 여유가 있다고 가자마자부터 집을 사는데, 저희가 볼 때 그거 굉장히 리스크가 강합니다. 왜? 알아보지도 않고 살아보지도 않고 집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커요. 특히 학교 같은 문제, 이런 거 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도 체크해 보셔야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입니다. 집하고 거리가 1시간 이상 떨어져 있어. 그거는 무지무지 어려운 집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1년 동안은 렌트를 해보고 집을 사세요. 그게 리스크가 가장 없어요. 왜? 집을 살 때는 쉽게 삽니다. 굉장히 쉽게 사요. 저 지금 이거 일부러 안 켰어요. 왜? 이거 틀어놓고 해봐야 재미도 없잖아요. 강의가 더 재밌죠. 준비를 많이 해왔는데 저거 틀어놔봐야 정신없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 집을 일단은 가지고 계시면 처음에 집을 살 때 그 GST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세금이죠. GST 세금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보통 집에 대한 세금이 0.8에서 1%가 됩니다. 50만 불이면 약 한 5,000불, 4,800불, 5,000불 정도가 나와요. 그런 것들 다 계산해보면 한 1년 동안은 렌트 해보고 사시는 게 좋으세요. 이해가 되시죠? 리스크를 가장 줄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손님들도 보면은 돈 있는 분들은 가자마자부터 집 삽니다. 그리고 한 2, 3년 되면 집 팔아요. 그리고 이사를 또 가요. 그때마다 와, 씨, 복비가 얼마나 갔어. 하여튼 50만 불짜리 집을 팔면 2만 불은 복비 나간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조금만 더 못하면 승용차 한 대 삽니다. 아시죠? 굉장히 크다는 거, 그런 걸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선진국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나라가 굉장히 부자죠. 개인은 굉장히 가난합니다. 왜? 나라가 부자이기 때문에 서포트가 굉장히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열심히 안 살아도 기초생활비가 다 돼 있는 나라. 이러다 보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후진국은 아시겠지만 나라가 굉장히 가난한 편입니다. 그 대신 개인들은 무지하게 부자들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지 아시죠? 어디세요? 두 번째 아닌가요? 그러면 부자인 우리가 선진국에 나가는 이유는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나보다 내 후손들을 미래를 위해서 나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영주권을 받으면 돈으로 환산할 때 얼마 정도 됩니까? 저요? 천문학적이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정말이에요. 거기서 받는 복지 혜택도 있고 교육 혜택도 있고 다 있겠지만 후손들의 미래만 계산해도 이건 계산이 안 나오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애들 관계는 참 글쎄 나가는 게 참 여러 가지를 볼 때 잘 돼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을 내보내면서 누구나가 다 유니버시티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죠? 야,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가라. 이게 이제 부모님의 꿈이에요. 근데 유니버시티를 가는 애들을 보면 정말 공부를 탁월한 애들이겠죠. 엄마, 노는 것보다는 나는 책 보는 게 더 좋아. 이런 애들이 사실 유니버시티 갈 애들이에요. 왜? 외국 대학은요, 보통 1학년 때 20% 이상을 잘라냅니다. 2학년 때 20% 이상을 잘라내고요. 들어간 애들은 많이 봤는데 졸업한 애들은 진짜 보기 드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게 적성에 안 맞는 공부를 갖다 밀어제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얘는 공부를 별로 안 한다. 그 대신 공부를 좀 적게 하는 애들은 사회 테크닉이 아주 뛰어나죠. 이해가 되세요? 사회 테크닉이 뛰어납니다. 센스가 있고 눈치 빠르고 손재주가 뛰어나요. 그래서 즉 우리는 EQ라고 그러죠.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IQ라고 해서 공부 쪽에 아주 집중력이 강한 애들인데 문제는 그런 애들은 주로 사회 테크닉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젊었을 때는 애들이 유니버시티 나온 애들이 훨씬 잘 나갑니다. 왜? 대기업도 들어가고 아주 우수기업들을 들어가니까 연봉이 높거든요. 그죠? 근데 나이가 40이 넘어서 우리 그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모임이 있어서 나갔어. 나가서 1차는 밥을 먹었고 2차는 술을 먹었고 3차도 술을 먹었어. 과연 이 돈을 낼 확률이 가장 큰 애가 누구냐? 예? 누구세요? 유니버시티입니까? 컬리지입니까?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컬리지 확률이 훨씬 큽니다. 왜? 컬리지는 30대 후 중반 정도 이상이 되면 거의 오너십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을 가든 학교가 커뮤니티 컬리지가 다 있어요. 지역마다 그 주마다 커뮤니티 컬리지, 기술전문학교죠. 그 다음에 컬리지. 즉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차라리 이게 더 빠르지 않느냐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니까 즐겁죠.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컴퓨터에 거의 반 미치는 학생들이 많죠. 걔들 자러 가면서 야 빨리 끄고 자. 예 알았어요.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벽에 화장실 가느라고 보면은 아직도 컴퓨터를 해요. 자, 그런 애들이 보면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자고 학교를 가죠. 아침에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가는 애들 보셨어요? 보셨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하는 일은요 지치질 않아요. 앉아도 안 졸리고 안 먹어도 안 배고파. 이해가 되십니까? 20시간을 일해도 안 지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곧 그 분야의 최고 베스트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교육적인 이민이 참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지 않느냐. 저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고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만약 이민을 가신다면 저하고 똑같은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민을 가신 분들이요 보면은 1년 차가 만족감이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나 이민 온 지 1년 됐어. 한국도 아직까지 그리움이 많아요. 다 떠난다고 무조건 야 한국 생각하고 싶시다. 그런 사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여운이 많아요.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확률이.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 다 뽑아놓은 거거든요. 60대 40이더라고요. 60%는 만족한데 40%는 아직도 미련이 많아요. 2년 차에 딱 들어가니까 2년 말이죠. 2년 말에는 70대 3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3년 가니까 90대 10이에요. 즉 3년 넘어가면 이제 모든 게 정화가 된 거죠. 그리고 한국에 딱 와서 보면 난 이제 죽어도 여기서 못 살겠어. 이 말이 이제 툭툭 나옵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은 3년이 거의 끝나면은 거의 그 윤곽이 뚜렷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영주권을 들고 가신다 그러면 현지 사람들보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자신이 안 생기잖아요. 두렵고 힘들고. 예. 근데요 제가 계산을 해보고 시장조사를 해본 결론은 첫 번째 적어놓으세요. 돈이 많다. 제 변호사가 저하고 약 14년 동안 했던 변호사가 있어요. 그 친구요 44살에 네 재산 다 오픈하자 했더니 말을 안 들어요.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백인인데 걔를 꼬셔서 얻어낸 게 뭔지 아세요? 내 재산이 총 30만 달러가 안 돼. 이게 변호사예요. 44살인데 우리나라 같으면 30억은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13억은 되지 않을까요? 30만 달러가 안 됩니다. 왜? 집, 걔들은 크레딧이 좋으니까 5% 10%만 내면 모기지가 없죠. 그 다음에 크레딧이 좋으니까 은행에서 오피스 내는 거 좀 더 론 받아서 냅니다. 차, 다 비싸요.
아주 간단해요. 걔들 시스템이니까요. 근데 자, 우리는 3억이라는 돈은 사실 부모님이 잘 살면 그만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후진국은 개인이 돈이 많다래요. 중국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 안에 들어가는 간부 중에 간부들이 약 3천만에서 5천만이 된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중국을 가서 보시면 샹하이 같은 데도요. 차 가지고 10분 거리만 바깥으로 나가면 60대 그 뭐죠? 흙집인가요? 흙으로 진 집들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간부들이 많습니다. 왜? 후진국일수록 블랙머니가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돈이 많다. 후진국은. 왜? 자식을 후손들을 위해서 열심히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산다는 게 한국 사람들인 거 아시죠? 우리는 핸드폰이 1년에 수십 종류씩 바뀝니다. 외국에 나가서 보면 변화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3년 전에 왔을 때나 5년 전에 왔을 때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한국이요? 1년 있다만 와도 여기는 다 바뀌어 있어요. 동네 가게가 많이 바뀌어 있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빨리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살고 있다는 거. 그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의 능력이 맨파워가 아주 막강합니다. 우리요? 아무데나 갖다 놔도 사는데 하자 없어요. 남들이 건들기만 안 하면. 즉 개인의 맨파워는 막강한데 그룹 파워는 완전 제로죠. 우리는 뭉쳤다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 걸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자, 이민 가면 처음에는 한인들이 살고 있는 한인사회 쪽에서 약 1년을 같이 살아라. 왜? 정보 때문에요. 그리고 1년이 지나가면 그때부터는 점차적으로 백인사회에 들어가 살면은 우리는 가장 해피하다. 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런 점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있습니다. 손재주가 아주 뛰어나죠. 즉 테크니션 엔지니어들이야. 기능직. 이쪽은 아주 뛰어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기술력이 없으시면은 외국은 아시겠지만 집이 거의 다 뭐로 졌죠? 나무로 졌잖아요. 그러면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이 돈을 제일 잘 버는 거죠. 왜? 일이 많으니까. 맞지 않으세요? 저도 집을 하우스를 샀습니다. 단독주택을 2001년도에 샀는데 그걸 사가지고 자 모든 그 뭐라 그럴까 카페 싹 걷어내고 마루를 다 깔고 거기다 보일러까지 깔았어요. 그걸 누가 시키느냐? 한국 사람 시키는 거죠. 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니까. 영어가 짧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외국에는 도배 문화가 없습니다. 뭐죠? 페인트 문화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을 렌트하고요. 그 집을 내놓을 때는 전부 페인트를 다시 칠해줘야 돼요. 그리고 카펫 전부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목수 페인트 이런 손기술들은 대단합니다. 한인들이. 근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더 좋은 기술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장점이 많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유리화되는 거를 아마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인들이 가장 뒤떨어지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네 가지는 다 뛰어납니다.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 언어 문제죠. 이 언어는 뭐 10년을 영어를 했어도 우리가 써먹질 않았으니까 거의 다 까먹으셨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시면 영어는 많이 극복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하지만 학교를 졸업한 지가 나는 20년도 넘었어. 이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영어 거의 감쌌어요. 그죠? 그분들은 이렇게 영어를 하시죠. 단어를 집중적으로 외우세요. 그러면 옛날 단어 다 기억납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어차피 이민자입니다. 현재 가셔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영어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 영어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거는 나이 많으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영어 학원 다녀서 극복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문장을 외우면 뒤돌아서서 세 문장을 잊어버립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제가 지금 강의할 것들은 앞으로 한 4시간 강의는 있는데 이제 뭐 더 이상 시간이 저한테는 할애될 게 별로 없기 때문에요. 제가 간단하게 그 이민에 대해서 요약을 한 걸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캐나다를 이민을 가실 분들은 개업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자, 나는 영주권을 좀 빨리 받고 싶어. 그런데 개업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마니토바 이민이 가능합니다. 마니토바 주정부 이민입니다. 그 대신 기간은 약 1년 반 정도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은 약 7만 5천 달러입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15만 불 이상 하셔서 1년 이상 하시면 7만 5천 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밴쿠버나 토론토로 가겠어. 그러시려면 소멸성 경비를 없어줍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희가 마니토바주는 지금 굉장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영주권 굉장히 많이 받아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도 이제 강의를 했지만 투자 이민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가서 학교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 이 세 가지밖에는 제가 볼 때 그 방법이 없어요. 캐나다는 그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고 영주권을 빨리 받는 방법, 그런 경우는 마니토바주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먼저 저희 전 팀들이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투자 이민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EB5죠. 그 다음에 혹시 배우자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면 내 와이프가 지금 석사야, 아니면 학사야. 그 대신 직장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경우는 혹시 경영학, 경제학, 그 다음에 컴퓨터, 전자계통 이런 계통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민이 약 한 2년에서 2년 반이 걸리는 미국 이민이 있습니다. EB2입니다. 근데 나는 내가 일을 하고 우리 배우자는 그냥 하우스와이프야. 그런 데면 길이 없습니다. 미국은 EB5 투자 이민 하나. 그 다음에 나는 내가 가서 비즈니스를 지금 해야 되는데 도저히 비즈니스는 찬스가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센스를 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애들 때문에 난 좀 빨리 갈 수 있어. 가고 싶어. 이런 경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독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E2라고 해서 현지 투자하는 거 아시죠? 현지 투자를 해서 매니저먼트를 맡겨놓고 매달 이익 배당만 받으시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즉, 저희는 일반 이런 요식업 프랜차이즈 이런 건 아니고요. 좀 굉장히